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조득신 민신태입니다. 네, 민신태 기획장님. 민 기획장님은 만약에 평소 자신의 스피치 말하기에 점수를 줘야 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주제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참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야죠? 아우 방송에 나오기 좀 곤란한 그쪽에서 아주 잘할 네. 자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저는 스피치가 전 상대적인 것 같아요. 약간 좀 기가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이러신 분들 앞에서는 제가 입을 좀 다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자에게 강한 스타일이다. 그럼요. 약자에게 강한 스타일입니다. 약자에게 강한 스타일. 지극히 안 좋은 스타일. 그래서 점수를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득신 씨는 어때요? 네. 저는 일단은 저는 좀 낮게 봐요. 제 자신의 스피치를. 왜냐면 어릴 때부터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고 좀 많이 놀림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성에서부터 좀 움츠려들다 보니까 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저한테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 득신 씨가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코맹맹이 소리 따위는 다 말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득신 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하기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우리의 수 스피치 리더십 센터의 이성호 대표님을 지난 시간에 이어 모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는 대인 면접 네. 이제 주제로 그 수시 면접 이걸 준비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음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학부모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 직장인의 말하기에 대해서 설득력 갑대기. 그렇죠. 좋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직장인 방송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로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친구들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직장을 지금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직장인의 말하기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설득력 그리고 설득력 갑이 되는 스피치 방법 그리고 직장이 입사하게 만들어줄 면접 요령까지 오늘도 수 스피치 리더십 센터 이성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성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천천히 질문을 드리자면 네. 직장에서 스피치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굉장한 사람들 앞에서 뭐 프레젠테이션 할 것도 아닌데 직장에서 스피치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내가 뭐라고 변명할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 하는 것도 뭘까요? 이것도 스피치죠. 말이죠. 네. 스피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직장 생활에 어떤 관계 형성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을 알 수 있는 길은 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직장 상사가 그 친구들이 했던 무엇을 어떤 원인을 알고 싶으면 물어봐야 될 것이고 때로는 밑에 있는 직원이 내가 몰라. 네네. 일에 대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겠죠. 물어봐야지. 그쵸. 그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스피치. 그때 물어봐야지. 때로는 옆에 있는 뒷정 동료하고 밥을 한 끼 먹고 싶어. 네네. 근데 머릿속 가만히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알까요? 궁예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궁예도 아니고 무슨 뭐 돗자리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그럼요. 때문에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직장에서는 이게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필요하고 나의 어떤 의사 표현을 가장 중요한 어떤 나를 의사 표현을 해야지 손해 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쉽게 얘기해서 말 때문에 손해 보면 안 되고 그럼요. 말 때문에 나의 실력을 인정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어디 가나 네. 또 직장에서는 어디 구석구석 모든 곳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술자리 건배도 스피치인가요? 그렇죠. 건배지. 이게 유식한 말로 하면 우리 건배 스피치, 건배사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사실. 예. 참. 하여튼 뭐 건배사가 가끔은 스트레스죠. 이제 뭐 술 얘기는 이제 뒤로 미루고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 말하기 기술부터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피치를 가르친다는 게 스피치를 이제 고민하는 분들을 이제 만나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좀 어떤 유형이 좀 나눠지시나요? 이렇게 스피치를 두려워하는 직장인 어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자면 스피치를 두려워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좀 어떤 분들을 좀 만나시나요? 두려워한다. 참 그 말이 뭔가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일단 이런 스피치를 잘하려면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어떤 심리적인 갈등 때문에 오시거든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를 하면 잘해요. 사실 얘기해서 모르는 게 어디 있어. 회사에서 하는 스피치는 가장 쉬워요. 왜 쉽냐면 자기가 회사에서 어떤 공부한 내용, 또 배웠던 내용, 또 때로는 일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 일적인 내용을 말 못한다라는 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단지 그걸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말하는 게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네. 크게 무조건 부딪혀보라 얘기해요. 부딪혀보라. 해보시라. 안 하려고만 마음 먹지 말고 해보려는 마음부터 갖고 또 경험으로서 계속 내 자신한테 내공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공을 안 쌓고 처음부터 한 사람 잘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아침에 영어 달인 됩니까? 안 되죠. 계속 해야죠. 태권도도 마찬가지야. 태권도도 계속 우리 손 내밀든가 뭐 발로 네네. 차든 그게 연습해야지. 요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본적인 거를 하나하나 밟고 계속 해봄으로써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점을 찾고 노력을 해갖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하려면 복식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이. 호흡이요. 대부분 말을 하는 긴장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호흡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호흡이 올라갔다는 건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숨이 복식 배로 쉬어 있어야 되는데 목에 숨이 걸려 있어요. 그 뭔가 모르게 머리가 어지럽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 거에 더 두려워하게 되고 네네. 그런 게 어떤 분은 트라우마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극복을 하셔야죠 사실. 그 심리적인 불안감을 먼저 극복을 해야지 직장에서는 말을 좀 잘할 수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직장이라는 곳은 자기 위치에서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모든 직속 상관이 있고 또 때로는 다양한 어떤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잘하겠습니까 사실. 비교도 하고 있지. 또 때로는 이걸로 인해 나의 어떤 승진의 역량까지 있을 수도 있지. 또 때로는 어떤 분은 수주까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왕 발표할 거 좀 멋지고 잘하고 싶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이 내용마다 좀 다릅니다. 네. 내용마다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내일 할 내용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시나리오를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일 말할래요. 예. 시나리오를 가볍게 한번 적어보고 네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한번 이해하려고 그런 거를 이제 조금만 카테고리 정해서 하신다면 조금 까먹진 네네. 않겠지 사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뭔가 길게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덜 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조득신입니다. 뭐 그리고 뭐 어디 소속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어디 소속이고 뭐 이렇게 어디 소속 이렇게 막 완성이 되는. 네, 엉켜버리니까 막 더듬게 되고 막 큰일 났다 이렇게 또 불안감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써봐라 이 말은 제가 직접 내일 당장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좀 위에 상사가 안 좋으면 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러면 좀 뭐라 그럴까 상대의 어떤 인격이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화법.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직도 지금 이제 설명이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예. 조금 아니신 분들 얘기하는 네. 거죠.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분들 난 뭐 변화 가능성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유형도 이제 좋은 스피커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도. 저는 연습해서 안 되는 건 없다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당장은 뭐 효과는 없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분명하게 뭔가 채워지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계속 우리 뭐 직장인들을 스피치를 교육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워하는 부분을 본인이 관심 있게 노력을 하고 끝까지 한다면 다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아셔야 되는 게 스피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런 패턴이란 뜻이 뭐냐면 아니 직장인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내용이 뭐 맨날 바뀝니까? 아니죠. 틀은 비슷해요. 네.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틀을 본인이 계속 연습을 하고 하면 입에 좀 배이지 않습니까? 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하는 게 편안함을 느끼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음과 발성 부분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좋아지나요? 발음과 발성. 좋아는 집니다. 근데 느끼는 시기가 당장 안 와요. 아 연습 기간이 좀 길다. 왜 그러냐면 이 발음과 발성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0년, 30년간 고착이 된 내용입니다. 고착이 된 게 하루아침에 고쳐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사람마다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코에 힘을 빼게끔 시켜야 되겠죠. 아, 그럼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될까? 코에 힘을 뺀다. 비음 소리가 많이 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제 코에 힘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로 힘주게끔 만들어야 돼 사실요. 그때는 이제 복식호흡을 계속 시킨다든가 네네. 아니면 새는 발음이 좀 세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양 어금니에 젓가락을 물고 시킨다든가 아 그게 진짜 있군요. 있어요. 아. 그런 방법. 그런 거 시키면 말의 뒤끝이 좋아져요. 새는 게 좀 덜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작은 분들은 한쪽 다리를 들고 책을 읽게끔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한쪽 다리를 들면 네네. 그 우리가 허벅지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요. 아,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아랫배 힘이 들어가면 소리가 조금 커지거든요. 아하. 그리고 책을 읽음으로써 정확하게 네네네. 발음이라든가 또 끊어야 읽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끊으면서 읽으면 말이 조금 어떻게 좀 편안하게 좀 때로는 자신감 있는 음성을 연출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맞는 것을 네네. 꾸준히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음.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시는 우리 이제 센터에 온다든가 학원에 오신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오시면 이제 영상을 찍는다든가 핸드폰 녹음한다든가 그걸 다 면밀히 분석을 해갖고 저희가 제안을 해드려 사실요. 이런 걸 해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컨설팅까지.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부분 말은 변화가 있다 없다 따지기는 변화는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굉장한 노력이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노력을 함으로써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을 잡으려면 세 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뭐죠? 첫 뭐가 있죠? 번째는 지금 심리적인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적고 네. 있어요. 1번이 뭐였죠? 심리적인 불안감을 극복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우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 정확하게. 네네.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발음 발성도 연습해야 되고 표정 관리, 네네. 제스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인사. 네네. 인사하고 자기 이름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인사, 자기소개를 먼저 안 하고 뭐부터 하려고 합니까? 본론부터 얘기하려고 하잖아. 급해서? 급해서. 왜 그러죠? 빨리 말하고 싶으니까. 아. 빨리 끝내고 들어가고 싶으니까. 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에 입각한 말의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용은 계속 바뀌지만 서론과 결론은 거의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네요, 맞아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를 실제적으로 조금 연습을 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근데 이왕 연습할 거 어떻게 연습해라? 실전같이. 그냥 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 제가 뭐 유시의 어떤 우리 TV 보면 모 개그맨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모 강사님 이런 말 잘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 절대 따라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그분 직업이 이거예요. 직업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직업이 뭡니까? 직장인이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은 뭘 해야 돼요? 일해야죠. 무슨 그러기 때문에 방송 준비하고. 네, 얼마 바빠요 사실요. 저도 직업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지. 제 직업이 일반적인 어떤 직장생활 총무팀이라든가 인사팀 그런 데 근무하게 된다면 일이 중요하지 무슨 이게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라한다는 것보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응용을 하고 좀 배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비슷하게 하려고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 따라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거 보고 막 그 성대모사 이거는 성대모사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찾아서 자신감 있고 당당한 스피커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네. 이제 요즘 연말이다 보니까요. 예, 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잠깐 방송 앞단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건배사 스트레스 엄청나거든요. 솔직히 그 연말 되면 그 검색어에 언제나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건배사 검색 이런 거 있어요. 네, 예. 네, 건배사 추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어떤 좀 유쾌한 자리에서 네. 나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어떤 준비된 말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유쾌한 자리, 뭐 이게 연말 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 유쾌한 이렇게 유쾌하고 이게 좀 말을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 타고나기를. 타고나기를. 그리고 술을 먹는 자리에서는 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건배사 같은 거는 한두 개 정도 준비해 갖고 가는 게 오히려 분위기를 띄울 수 있겠죠. 네네. 제가 어저께 제가 건배사 한 거 띄었어요 저는요. 저는 별거 안 하고 우리가 강사협회에 제가 강의를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강사분들이 이제 하나가 되자 어떤 합심이 돼서 나가자는 의미를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갖고 막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서치를 하면 다른 사람은 안 합니까? 다 하죠. 그러면 흔히 비슷한 걸 하게 되면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그렇지. 긴장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쾌한 자리가 안 되고 그 자리가 지옥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검색한 건데 지금 다 떨어져 그러니까. 나가고 있어요. 아, 다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라고 권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 얘기하지 말고 그 자리의 의미를 한마디 얘기하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우리가 2015년에 더욱더 2016년에는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길 저는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건배사하는 거는 우리는 하면 하나다라고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심플하게 할 수 생각해야 되는데 네네.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재밌네요. 그렇게 해야죠.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말은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별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거기다가 뭔가 그 재미를 넣고 유머를 넣으면 네네.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일단 편안하게 자기 어떤 그 자리의 의미를 찾아서 네네. 오히려 이야기의 어떤 핵심을 찌르는 게 그 자리의 목적에 맞게 딱 던지는 게 훨씬 분위기가 좋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연말이 되면 송년사라든가 아유. 네.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라지 않습니까? 아유. 미리 좀 준비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 뭐 좀 더 나아가서 삼촌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입사를 꿈꾸는 우리 미생들을 위해서 네, 예. 조언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입사 면접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법은 없습니다. 준비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고 대표님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네네. 이제 일단 들어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죠, 사실. 제가 우리 친구분들 이렇게 이제 면접 지도를 하면서 항상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요즘 시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쟁이 네네.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류를 넣어갖고 떨어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존감이 떨어지면 면접을 잘 보겠습니까? 못 보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먼저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뭐 해서 어떤 큰 기업에 가려면 서류만 붙는데도 천대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본인 스스로 야박하게 쪼지 말고 쪼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기가 이제 좌우에 면접 볼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 이제 면접 보시는 분들 우리 친구분들께 제가 몇 가지 어떤 팁을 드린다면 일단은 내가 서류에 붙었어. 네. 서류에 붙었으면 먼저 가장 알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합격자 수기? 아니죠. 그것도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것도 또 다른 팁이 되는데 네. 일단은 그걸 제껴두고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지상이 어떤 상인가. 그럼 저라면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일단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세요. 회사와 자기가 그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걸 알고 가야지 면접을 말을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붙을 가능성이 높은 대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질문 준비를 안 하고 하면 우리 친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다른 길
몰아가겠죠. 또 그럴 때는 이제 어려운 질문이 갈 수도 있겠죠. 또 회사 같은 경우는 창의력도 참 중요하지만 결국 창의력보다 요즘 어떤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내가 이 친구가 일 잘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잘할 것 같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면접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면접에서는 무조건 준비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자기소개 지원 등이 똑같아요. 어디 가나.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리고 예전하고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뭐 이런 것. 예,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아주 자기소개를 심플하게 했어요. 저는요. 옛날 회사들 갈 때 저는 뭔가 비장의 무기로 갔는데 그때 제가 20대 초반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 저는 저보고 자기소개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쟁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진 이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면접관들이 엄청 놀랬대. 이렇게 얘기한 사람 처음 봤대. 그래서 저는 완전 비장한 각오로 사실 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첫 번째 저희 무기는 뭐, 두 번째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저보고 엄청 놀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자기소개라든가 지원동의 같은 걸 한 번 준비 잘 해놓으시면 특별하게 직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면접 볼 때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보다 이력서를 완벽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이력서. 우리가 예전에는 창의력 있는 질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무기 씨 쌀 한 감에 쌀이 몇 톨이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 엉뚱한 거. 네네. 근데 이거 답이 뭘까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 아니면 서울의 전봇대가 몇 개니 이런 걸 물어봤대요. 근데 이거 한다 이거 모른다고 일 못합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정확하게 물어봤지만 요즘은 자기 이력서에 관련된 어떤 자기 어떤 스토리를 많이 물어보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은 우리 친구분들이 이제 공백 기간들이 많잖아요 한 번씩. 네네네. 공백 기간. 그러다 보니까 공백 기간이 있어. 근데 이 공백 기간에 내가 해야 될 말고 하지 말아야 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준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면접관 뭘 물어볼까요? 네 회사 입사하고 나서 또 공무원 준비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죠. 그러면 그건 형식적인 답이 될 수가 네.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 친구분들의 딱 문제 어떤 이력서를 보면 이제 인턴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 그렇죠. 근데 많이 하려는 개념보다 그 회사에 맞는 어떤 직무에 맞는 걸 인턴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무작위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딱 물어보는 게 우리 회사 말고 그 회사 가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취업의 어떤 방향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많이 가는 추세였지만 지금은 인턴이라는 게 거치고 나서 정규직이 전환되는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3개월 인턴을 하고 정규직 전환된 시험 쳐야 되는데 괜찮겠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본인이 이력서라든가 그 회사의 어떤 상황, 어떤 내가 들어가는 어떤 회사의 어떤 면접 어떤 스타일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마지막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요즘이요? 큰 애는 크고 작은 애 너무 작고. 근데 목소리 크게 해서 손해 보지는 않아요. 시끄럽다고. 시끄럽다죠. 근데 일단은 다르게 시끄럽다 하지만 근데 시끄러운 거는 좀 달라요 개념이. 진짜 시끄럽게 하는 거지. 네네네. 목소리가 크다라는 거는 자신감 있고 뭔가 당당한 느낌이 나야 되거든 사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하고 목소리가 당당하고 큰 거는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조금 네네네. 연습 좀 해주면 좋겠고 뭐 끝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네. 자기가 한 모습을 좀 찍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동영상으로. 예. 핸드폰 좋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급하게 부탁을 해갖고 토지에서 한번 제가 면접 지도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네. 쫓겼어요 사실. 근데 그 학생이 자기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진짜 효과는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이 쉽게 고쳐지는 방법은 자기가
자기 어떻게 모습을 하는지를 보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쉽게 고쳐지지. 아무리 백나백지 옆에서 얘기하면 뭐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렇죠. 잔소리지. 음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분들이 네. 조금 알고 좀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아유, 그럼요. 좀 하셔야 될 것 네네네. 좋은 날 같아요. 옵니다. 네. 분명히 올 겁니다. 제가 네네네. 봐도.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지금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미생들에게 네.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친구분들이 요즘 알아야 될 게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경기가 어렵다는 거는 이꼴 취업이 잘 안 돼요, 사실. 네네. 그렇다면 취업이 된 그 어떤 기쁜 마음을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막상 회사를 다녀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될 거예요. 뭐 회사가 뭐 레드 카페 깔려 있고 뭐 궁전같이 그런 느낌은 아닐 겁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견디시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좋은 걸 보게 될 거고 단지 1분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 내가 그만두고 싶다 하시면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일자리를 구하고 나서 그만두세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만두면 또 계속 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요. 그만두면 어딘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라 했는데 요즘은 회사에서도 안 뽑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취업률이 낮다. 많이 안 뽑는다는 얘기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분들이 제가 때로는 지금 형님이자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네네.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지금까지 이성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말하기 패턴을 갖는 것, 그것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내일 아침은 인사와 함께 상대방의 가벼운 칭찬 한마디 건네는 걸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하기 연습도 되고 기분 좋은 아침도 되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